이 척추관이거든요. 실제 척추관입니다. 척추관이고 이 척추관의 전통적인 인도의 뭐 나디 이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이 관을 중심으로 하는 나디를 수슌나 나디라고 합니다. 수슌나 나디. 수슌나 이 나디를 나디. 수슌나 나디. 나디는 경맥 같은 거예요. 경맥. 기가 흐르는 길, 기가 흐르는 중심 통로. 그리고 그 각각의 이 기가 흐르는 나디가 또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겹치는 곳을 차크라고 합니다. 좌우 이 맥이 있어요. 경맥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겹치는 정거장 같은 곳을 차크라라고 합니다. 이 차크라가 지금 총 7개가 있는 거예요. 이 차크라를 사스라 차크라. 사스라. 사스라. 그 다음에 여기를 아즈나 차크라. 발음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식으로는 이렇게 아즈나 차크라로 정착이 돼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목 차크라를 비슈 다라고도 하고 비슈 뒤라고도 하고 비슈 차크라. 이거는 외워버리세요. 우리나라 태권도 대회 하면 우리말로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또 인도에 이 정도는 우리가 인도말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영어는 좋아하면서 전부 다 우리말로 번역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여기를 아나하타 차크라. 네, 이 사람들 말을 쓰면은 그 묘한 어감이 있어요. 아나하타 차크라. 그러면 여기를 마니퓨라 차크라. 외상을 싣고 있으면 이게 좀 잘 나갈 텐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스와디 스타나 차크라. 맨 마지막에 항문 쪽에 있는 거예요. 물라다라 차크라. 이 차크라가 이제 영적 센터, 기회 센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육체가 영적 센터가 있다, 기회 센터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예전에 저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외우기는 잘 외우는데 제가 이제 요가도 하고 그래서 요가에서는 이게 이제 필수적인 또 것이고 하고 인도의 이제 전통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전에는 이 센터라고 하는 뜻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조 디스펜자라든지 하는 이런 분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서부에서 명상이나 이런 수행에 관련된 그 전통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인정하는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예전에는 일부 전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딴트라 전통이거든요. 인도의 요가 전통이고 딴트라 전통이 2개가 있는데 딴트라 전통이 좀 더 저한테는 익숙치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서구 쪽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거의 모든 명상하는 사람들이 이걸 제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 이걸 알고 이걸 좀 더 특별히 비전에 의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그래서 비전이란 뭔 말이냐면 비밀이 전수된다. 비밀이 전수된다는 말은 그게 뭐 나빠서 몰래 전수하는 게 아니고 스승과 제자 간에 1대1로 이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1대1로 전수되지 않으면
이것의 그 비법이 바르게 전수되지 않고 오용될 수 있고 잘못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직접 1대1로 전수되지 않으면 네.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나면 혼자 막 수행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를테면 기병이 일어날 수 있고 아, 우리가 주아인마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현상 아니면 잘못 수행해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비전으로 전승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1번 차크라, 2번 차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 번 차크라, 2번 차크라, 3번 차크라, 4번 차크라 이렇게 오셔도 돼요. 요거 그냥 5번, 6번, 7번, 8번. 8번은 일이 보인 거예요. 안 써놨네. 저기 쓸게요. 카 차크라. 카. 네. 제일 쉽네. 자동차 카는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제 이집트의 전통에 이집트 벽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게 나와 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인도 전통이 이렇게 7개가 있어요. 아, 보통 7개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조 디스펜자 박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많이 인용하고 있고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과학자이면서 명상가 신비가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8차크라, 8번째 차크라, 카 차크라. 예, 카차크라를 도입해서 수행법을 직접 이렇게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이건 뭐냐면 한 40cm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 꼭대기에서. 이거는 몸 안에 있죠. 네. 몸과 우주를 직접 연결시켜준다. 우주가 어디 있어요? 전체? 우주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갑자기 틀려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게 갑자기 우주는 밖에 있는 건데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는 지금 이 밖에가 우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공간으로 봐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다고 할 때만 그래요. 근데 양자역학적 관점에 보니까 갑자기 공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공간은 뭐냐면 3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3차원을 말하자. 4차원의 시간이 도입되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도입됐을 때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 시간이 있다고 뉴턴의 물리학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그러는데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속도에 따라서 장수도 절대적이지 않고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 절반쯤만 발견한 거죠. 그랬는데 양자역학에 가서 이제 이게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양자역학에서는 이를테면 어떤 우리가 몸에 이게 이제 물리적인 상태, 물리적인 그 존재 상태죠. 그걸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육체에 형상이 있어요. 딱딱하고 만져져요. 그런 걸 과학에서 입자 상태라고 하는데 이 입자 상태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이제 이것의 가장 작은 단위의 이제 원자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를테면 여기 아니고 어떤 곳이라도 원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가장 작은 단위, 미시 단위의 미시 세개의 원자가 있다고 전제했던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의 원자 모형인 것이에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가설로 모형을 삼고 몸이 있고 몸을 몸을 이루기 전에 그 전 단계를 일단 신경계니, 넌계니, 호흡계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 개 이전에 있는 것을 몸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 기관보다 더 전에는 뭐가 있어요? 세포가 있어요. 그렇죠? 세포보다 전에는 분자가 있죠. 그리고 분자보다 전에는 이제 원자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다양도도 원자로 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자론이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현대 과학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서 모든 건 전부 원자다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원자만 알면 모든 게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원자를 들여다봤더니
원자가 이 공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공간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원자 핵이 있다고 발견했어요. 네. 그리고 전자를 또 들여다봤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공간이나 소위 물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못하잖아. 물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자세히 안 할게요. 물질적 특징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이 원자 내부의 소위 물리적 상태가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걸 관찰을 해봤더니 어떤 상태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이 원자 핵 말고 이제 그 주변을 돌고 있어야 된다. 어떤 궤도를 따라 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전자가 어떤 상태에서는 전자로 나타나요. 그런데 전자가 나타났을 때 입자가 가져야 할 속도와 위치가 특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속도와 위치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위치라는 게 장소성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로컬리티라고 해요. 영어로. 국소성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주로 국소성이라고 번역드렸는데 그걸 장소성이라고도 지역성이라고도 번역을 했더라고요. 지역성이나 국소성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원자 안에. 네. 그래야 원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된 전자가 두 가지 특징을 가져야 돼. 위치를 차지하려면. 하나는 속도가 있어. 속도는 시간을 말하죠. 그 다음에 아까 로컬리티, 국소성. 소위 위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말하잖아요. 네. 그래야 3차원의 세계에서 있다고 존재한다고 입증합니다. 만약에 위치와 속도가 특정이란 말은 어디 위치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딱 네. 특정된다. 네.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원자 안에 어떤 전자가 있어야 하는데 전자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어.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그 양자의 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여기서 전자를 관찰하고자 하는 아까 의도 이야기했잖아요. 의도를 보고 관찰했을 때만 전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자가 그 의도가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내가 그 관찰 안 해버리는 순간 이 입자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입자는 뭐냐면 우리 아까 오감으로 네. 관찰이 가능합니다. 아니비설신으로 관찰 가능한 걸 입자라고 합니다. 입자 상태에 있었던 물질 상태에 있었던 이것이 갑자기 증발되는 것처럼 사라져요. 그럼 어디 있다고 나타나냐? 그것을 이제 말할 때 우리가 파동 상태에 있었다. 파동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관찰했을 때 전자로 나타났다. 아니면 원자 핵으로 나타났다. 관찰이 되었다 하는 게 입자성이라는 말이에요. 입자성. 그러니까 입자성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봤던 거, 뉴턴의 세계는 전부 네. 입자성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네. 모든 존재는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형상이라든지 이렇게 딱딱함이라든지 장소를 차지하고 있다든지 시간을 가지고 있다든지 반드시 움직이고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어디까지 이동하는데 어떻게 시간이 걸린다 해서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3차원적 그 세계관인데 이 3차원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소위 양자 우주라고 하는 이 미시 세계 원자라고 하는 가장 작은 세계에서 보니까 궁극적으로 3차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존재 있는 거냐? 파동성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관찰할 때만 이렇게 입자성으로 존재하고 나머지는 파동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그 이야기는 오늘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입자성으로 존재할 가능성만 있다는 거예요. 이 파동성은. 이걸 구현이라고 합니다. 구현. 물리적인 상태로 구현된다. realize. 근데 이것을 물리학의 용어로는 붕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붕괴냐? 이게 좀 가능성의 상태예요. 파동성은. 근데 이때 파동성을 쓸 때는 우리 전자가 지금 원자 안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가설을. 네. 여기다 세운 거예요. 여기가 이 안에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럼 그 원자 안에서 일정한 궤도를 이렇게 딱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다고 모형을 원래 잡았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런 모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구름처럼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만 그렇게 관찰되고 나머지 순간은 싹 횡 하고 사라져버리는데 그러면 나머지 상태에 어떤 상태에 있냐?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전자가.
그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이렇게 전자가 입자성인가요? 아니면 파동? 파동성이 있는 건데 파동은 이렇게 물질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어떤 상태예요? 가능성으로 존재. 가능성으로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과학에서 에너지니까 에너지장. 에너지장. 네, 에너지장이라고 해요. 에너지 상태라고 해요. 근데 장을 이루고 있어. 필드. 그냥 에너지라고 하면 그냥 그 물질일 뿐이니까 아니야. 거기 그 하나 진료라고 한가요? 뭐 그런 상태니까 그게 어떤 필드를 가지고 있어. 그래야 에너지도 측정한 거잖아요. 이 에너지가 뭐 주파수고 또 이렇게 측정하려면 장을 이루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장이 시 공간을 안 가지고 있어요. 시간 공간이 없어. 아, 시간 공간이. 그 우리가 이 말을 하면은 이해하는 것 같은데 뭐 이해를 못하고 돌아서는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건데 저도 왜냐면 저도 사고 과정에서 거의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공간을 이렇게 명상하라고 하잖아요. 네. 처음에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내 몸 주변에. 자, 이 차크라, 3번 차크라의 주변에 대해서 뒤쪽으로 가서 옆으로 와서 앞으로 해서 이 공간을 알아차리라. 공간감을 알아차리라. 그 다음에 공간의 밀도감을 알아차리라. 그 다음에 공간의 경계감을 알아차리라. 이때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소위 이원성, 주체와 객체로 나눠지고 분별되어 있는 우리의 개념으로 나눠져 있는 세계에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데 입자성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정신구조가 태어날 때부터. 네.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이건 더 강화되어 버려요. 지식을 더 많이 쌓는 순간 소위 원래의 본연의 상태로부터 멀어져. 계속 개념을 쌓는 순간 개념화시켜. 분석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부. 우리 언어 구조는 전부 나눠져 있잖아요. 내가 김영구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인데 누가 누구를 사랑해요? 이를테면 원래 파동 상태에 있을 때는 김영구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없어요. 같이. 절대 없어. 그냥 하나의 에너지 장으로만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어렵네요. 근데 에너지 장이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에너지 장이 또 주파수가 달라 조금씩. 서로 교류를 하고 있어. 이게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원자 있고 분자 있고 원자가 분자를 결합해가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세포가 있고 막 이렇게 지금 소위 그 건축학에서 이렇게 벽돌을 쌓듯이 이렇게 우리 육체가 네. 몸이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웠어. 네. 아직도 그것이 유효해. 학문에서는 그렇게 하면 못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연구를 해요? 연구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언어가 다 어떤 언어로 되어 있어? 입자적인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게요. 물리적인 언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동성이 처음 나왔을 때 양자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진짜 이것을 설명하려면 이게 뭐냐면 이것을 설명하는 언어는 그릇이잖아요. 옛날 언어밖에 없어. 근데 새로운 진리를 지금 이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건 형식이죠. 이 형식, 언어적 형식으로 담으려고 하니까 이것을 여기다 담으려고 하면 새로 발견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책을 담으려고 하니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이젠베르크 같은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그러면 옛날 언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도움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 언어로 설명을 해야 돼. 그런데 옛날 언어는 전부 나눠져 있어. 쪼개져 있어. 그러고 이렇게 건축학적으로 돼 있어. 근데 에너지장으로 우주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갑자기 눈에 관찰하는 순간 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조가. 그리고 그런 특징을 다 갖고 있고 수술하면 다 수술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떻게 설명하고 할 것이냐 이런 고충을 토론하는 장면이 제가 그 하이젠베르크의 나중에 몇십 년 후에 하이젠베르크가 썼던 책을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참 재밌다. 그러니까 옛날 언어로 새로운 내용, 뭐라고 그래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 나오잖아요. 네. 그 누가 요즘 선거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선거할 때 쓰던가?
그러죠. 새술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새로 발견된 이것을 새 푸대에 담으려고 그러는데 헌 푸대밖에 없어. 그러네요. 그래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실은. 음. 너무 쉬운 건데 기존의 뉴턴적, 데카르트적 이 세계관으로는 전혀 접근이 안 되죠. 그 전통적으로 설명했던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설명이 이거는 치워져요. 이건 사실 굉장히 몇천 년 된 수행법이잖아요. 근데 이 수행법이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보세요. 이 몸의 세계에서 이런 데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데 차크라가 있다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어떤 게 이제 누적됐겠죠, 전통을 보면서. 알고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소위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는 3차원 세계에서 3차원 세계에 사라지고 온 우주적 에너지장에 합류하는, 접속하는 그걸 채널링이라고 합니다. 그쪽 주파수에 바로 합류하게 되면 그건 에너지장은 전부 주파수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주파수로 되는데 이 주파수에 합류하면은 우주 에너지장에 접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가 접속이 되는 게 가능해요. 내가 낮은 주파수인데 이거 고주파예요. 접속이 안 돼요. 근데 아까 우리 뭐 하나 했잖아요. 감마파. 네. 감마파가 그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통합장 카차크레 여기 접속하는 건데 여기에 접속할 때 나는 이 우주의 에너지장 여기 주파수를 해독하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과거의 경험으로는 과거의 언어적 관념 개념 구조로는 내가 이것을 이해도 못하고 설명도 못해. 지금까지 내가 아는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경험한 것도 과거적인 경험은 전부 다 입자적이고 그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쌓인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명상을 할 때 마음을 열고 나의 명상을 할 때 내가 물리적인 주파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명상을 고도로 가면 주파수가 높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3차원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초공간, 초시간적인 이 에너지 장애 상태로 바로 바꿔져요. 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집중이 되고 알아차린 상태에서는 이 에너지 장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우주적 정보를 접속하게 되는 거예요. 교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신. 그래서 그 조금 고등하게 주파수가 더 높게 올라가서 진리성에 가깝게 가면 아브라함이 접속한다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떤 그 피채널이라고 합니다. 어떤 약간 그 영적인 상태에 있는 영혼계 존재의 주파수가 교신이 되면 그래서 그 목소리를 내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예. 서양에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낸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묘하게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런 책들을 계속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럼 이를테면은 공부를 해갖고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원래는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 신관하는 이야기 뭐 이런 책들이 그런 게 있어요. SX라든지 그 다음에 람타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직접 고주파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 높은 의식의 수준의 어떤 에너지체에 접속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차크라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이 차크라가 이제 우리가 관찰할 때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차크라라고 말하니까 어떤 육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은 안 돼요. 왜냐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은 차크라 위치가 달라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차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차크라가 이렇게 하고 틀어진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정렬이 안 돼 있어 차크라가.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고 그러면 여기 정렬이 돼요. 이렇게 또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영적 센터다.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에 자세하게는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는
각각의 육체적인 상태로 보면 신경총이 있어요. 각각의 신경총이 이 주변에가 있어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신경계, 우리 우리 몸의 언어로 말하면 신경계가 이쪽으로 쫙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가 이게 차크라 영적 센터가 있다고 그랬죠. 차크라는 말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기억해 보세요. 하나는 차크라라고 하는 영적 센터가 있는 거고, 소위 에너지 센터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장을 이렇게 교섭하고 교신하고 하는 에너지 센터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방 뭐라 그랬죠? 신경총. 신경총이라고 하는 것이 씁시다. 자, 차크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신경총이 있어요. 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체 내에 신경망이 완결되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 같이. 예, 이렇게 어떤 기능을 하는데 거기에 몰려 있어 이렇게 딱 하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이라고 합니다. 네. 뭐 우리 무슨 무덤 이렇게 있으면 무덤 총이라고 한가요? 뭐 천마총? 네. 뭐 그러듯이 이렇게 모여 있어.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비샘이 있습니다. 아까 손과 선, 이것도 손과 샘이잖아요. 원래. 네. 분비샘이에요. 분비샘. 이거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고, 화학물질이 분비되는 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다. 그래서 조 디스펜스 책에 보면 그런 것에 관련된 그 보고를 인용한 게 나오는데, 심장을 이식 수술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의 정신 세계가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 심장을 이식했는데, 심장을 이식했는데 우리는 뇌 속에가 기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를 이식해야지 그 사람이 기억이 옮겨가지.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쪽에서 이 사람 것 심장을 이쪽으로 이식한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새로 이식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음식물 취향, 뭘 아이스크림을 안 좋아했는데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막 먹고 싶어 하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좋아했던 거예요. 예, 알아보고 그러니까. 야, 그와 같은 건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가 하나의 그 신경총이 뇌예요. 뇌. 작은 뇌라고 해요. 작은 뇌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에너지 장이 옮겨갔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물질이 아닌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물질이? 물질이 알고 보면 전부 다 에너지 장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에너지 장 상태는 어떻다고요? 공간과 시간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넘어요.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옛날에는 이런 걸 깨닫기 위해서 공으로 돌아가야 되고 무로 돌아가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양자역학의 시대가 되면서 이런 걸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상태로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쿤달리니 호흡법, 쿤달리니 요가에서 지금 설명했던 거거든요. 그때는 몸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호흡법은 그러긴 한데, 이 차크라 명상법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차크라 명상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크라를 이 안에서 이 국소성, 이 몸 안에 어떤 특정한 부위에서만 하는 명상법이 아니고, 이걸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해가지고 명상을 하고, 그걸 더 넓혀가고, 이런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리고 오늘 지금 하는 이 호흡법은, 제가 이제 명상법을 할 때 명상법 너무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 단순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또 효과가 좀 더 복합적인 효과가 나기 위해서 그 명목상으로는 세 가지의 명상법을 합니다. 하나는 이 호흡법, 이게 하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흡법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호흡법은 원래 건강이 그렇게 좋아요. 금방 지금 제가 신경총은 뇌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몸의 신경망에 대한 것이잖아요. 분비샘이 뭐예요? 호르몬 샘이니까 몸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차크라는 영적인 거잖아요. 기와 영적인 것이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하면 당연히 건강이 우선 좋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강해지고 에너지가 순환되면서 위로 올라가 에너지 방향이 위로 올라가면 주파수가 높아져요. 에너지를 상승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호흡하는 순서를 여기서부터 쭉 올려서 여기서 내뿜는 그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호흡을 알고 있어요? 코로 통해서 숨이 들어가가지고 산소가 들어와서 허파에서 걸러지고 허파에서 나가는 걸 알고 있고 그게 뇌호흡. 뇌호흡은 허파에서부터 이제 허파하고 혈관이 연결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몸 전체 세포까지 전부 가가지고 순환해가지고 산소를 공급하고 또 그 세포에서 불순물이나 이산화탄소를 다시 뽑아내서 다시 폐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뇌호흡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몸에 있는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 전부 이게 정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든 이 호흡법은 사실 기호흡법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동안에 서양의 그 의학에서 설명하는 그 호흡법이 이런 경로로만 가는 호흡법이 아니고 에너지 자체가 순환되는 호흡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주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이 주변에 있는 게 우주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 존재의 근원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 에너지는 공간이 있다 없다? 없다. 공간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다른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간이라고 설명한 현재의 것에 안 맞는 공간, 다른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주는 이렇게 크기를 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양자, 아까 이 작은 그 원자 자체가 그 양자 우주라고 하거든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우주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크기가 어차피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상할 때도 공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이렇게 자꾸 매이면 안 돼요. 공간을 넘어서는 게 명상이다. 공간에 대해서는 안이비설신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안이비설신이 알 수 있는 그 이상을 가면은 공간은 사라진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